이번에는 마지막 4차인데요. 부가하고 달리 이거는 좀 별도의 세법하고 사대보험 노무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위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자치관리로 근무할 때는 꼭 알아야 될 사항인데, 부가는 그래도 매달 꾸준히 하다 보면 실력은 늡니다. 매달 시험 보는 애는 잘하겠죠. 근데 안 했던 거 한 사람들은 당혹스러워요. 그리고 내가 실수하면 4대 보험이나 원천징수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정하는 순간 머리가 팍 터져요. 그러니까 글을 올려도 내가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처리 과정을 설명해줘도 나한테는 낯설기 때문에 매우 무섭습니다. 결론은 얘도 0.01 차이로 우리가 속도를 빨리 하려면 알고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번에 목차를 한번 볼까요? 뭐 배울까? 제 노트북이 조금 맛이 갔나봐요.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 전자투표 이렇게 세 가지로 가죠. 근데 원천징수는 여러분들이 4대 보험하고 제가 같이 한 이유가, 원천징수에는 그 소득이 들어가는데 그게 4대 보험하고도 연관은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원천징수는 그 소득에 대한, 총소득에 대한 개념이라면 4대 보험은 월 평균 보수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요. 뭔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설명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는 하실 거고, 그리고 원천징수 하고 나서 4대 보험을 간략히 할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신고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 되었는지 최소한의 것만 알고, 그 이후에 더 깊게 들어가는 거는 멤버십 과정을 하신 분, 가입해서 유료 영상 보실 수 있는 분은 원천징수생, 초보 원천징수 인물을 꼭 보시길 바래요. 거기서 이제 개정된 세법 중에 10대 비과세가 한도 20만 원이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는 신고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죄송하니 PPT를 슬라이드 쇼로 해주려고 했는데 얘가 잘 안 돼서 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 페이지 넘어가고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사업자.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한다는 거죠. 그죠? 사업자가 지급할 때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 세금을 떼고 주는 게 원천징수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원천징수를 받을 때, 급여를 받을 때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 사람이 근무를 하죠. 그러면 그 근무를 할 때 얘가 계약서에 쓴 금액 그대로 돌려받지는 못하고 예수금이라는 계정으로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그게 세후금액이라고 우리가 약칭 쓰는데 세법에선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세후금액을 받습니다. 세전에 대해서 과세를 해서 세금을 떼고 나머지 세후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한테 급여를 만약 200만 원을 주고 근무를 했으면 세금이 5만 원이 나왔다. 빼면 95만 원만 직원이 받아요. 그리고 이거를 언제? 다음 달 10일 날 우리가 원천징수 의무 이행상황 신고서를 써서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원천징수를 하면 원천징수 사업자가 근로자한테 세금을 떼고 주는데, 이 세금이라는 것은 어떤 거와 관련되냐?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이자, 이배, 사금, 연기, 퇴양, 그러니까 회계사는 아니고 세무이급이나 그 시험 보시는 분들 이배, 사금, 연기, 퇴양을 많이 외우거든요. 거기 소득세 계산 원천징수가 세무이급에 나와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이배, 사업 소득, 그 다음에 연금,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이배, 사금, 연기, 퇴직 소득, 양도 소득. 그 중에서 양도 소득 뺀 나머지는 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자, 사업자가 지급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소득의 유형인지 판단해서 세금을 뗍니다. 근데 그 유형을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은 그 지금 페이지에 원천징수 개념은 제가 설명드렸고, 의무자든지 여러 번 알고 대상 소득도 얘기했으며 세율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겠죠.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면 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요거는 지금 제가 더 얘기를 드릴게요. 그냥 여기다가 낙서를 하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배울 건 일반 근로자가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상용직이에요. 일반 근로자는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업주에게 고용 관계로 그 사람의 지시와 이행에 따라서 근무하는 게 일반 근로자입니다. 그죠? 대부분 관리사무소 일반 근로자. 자, 일반 근로자는 소득세를 구할 때 이 사람들은 관리실이고 그 다음에 월정액으로 매달 똑같이 받아요. 그리고 매월 원천징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반기별은 지금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 이분들은 나중에 1년치의 소득에 대한 거와 자기가 쓴 비용, 부양가족하고 카드 내역 이런 거 해서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죠. 일반 근로자는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는 두 번째로 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 일정한 고용주한테 3개월 이하로 고용되어 있고 하다면 시간별, 일당별로 돈을 받는 사람은 일용근로자예요. 관리사무소에서 예시를 들면 전지 작업하려고 외부 인력을 고용해서 그분이 3일간 하루 4시간씩 작업을 한다. 그럼 우리는 이분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거나 아니면 사업소득을 하거나 둘 중 하나죠. 이 차이는 뭐냐면 일용근로자는 4대 보험 중 우리가 들어줘야 돼요. 일수계산에서. 그리고 사업소득은 4대 보험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을 사업소득을 할 건지 일용근로자를 할 건지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소장님한테 어떻게 할까 하면 소장님이 그런 건 너가 해라고 패스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잘 모르시니까. 이거는 이래서 이래야 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이 있는 소장님은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일용근로자는 이분이 중요한 조건 3개월 이하예요. 이게 말하는 3개월 이내는 세법상 기준이지 4대 보험은 또 틀려요. 4대 보험은 기준이 한 달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건 일반 근로자, 일용근로자 이거는 세법상 근로유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카테고리로 보면 3개월 이하이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1급 시급을 계산받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는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를 소득으로 분리과세라고 해요. 원천징수하는 걸로 과세가 종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한테 원천징수해서 신고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일반 근로자 했고 일용 근로자 했어요. 그다음에 3번은 기타, 이제 이거 근로자인데 얘는 근로자가 아니고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게 있어요. 관리사무소의 대표적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그죠? 감사, 업무수당과 출석수당이 있죠. 자, 그러면 이분들은 업무에 관해서 원천징수를 해요. 예전에는 안 했는데 작년에 공문이 돌았고 원천징수 하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대단지의 아파트에는 다 원천징수를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타 소득으로 하는데 대표적인 뭐 대표회의. 자, 근데 대표회의는 출석수당, 그 다음에 기타수당, 그러니까 직책수당에 대해서 신고하라고 그러는데 성관위 운영도 신고하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하셔야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예시를 든 건데 성관위도 원래는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좀 이게 약간 정치적인 얘기인데 지금은 그 대통령 부인한테는 명품백이 업무하고 관련이 되어 없으니 받아도 된다고 한 게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너무 많죠. 만약에 제가 범죄를 저질렀고 이거에 대해서 형법을 낮추려면 경찰에, 내가 아는 그 수사하는 경찰의 부인한테 명품 드리면 되죠. 그죠? 근데 그와 똑같이 입주자 대표 회장님한테 녹화 이제 하셔도 돼요. 그래요? 그 입주자 대표 회장님한테 당신은 입주자 대표 회장이니까 원천 징수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성관위원장한테 안 해. 그러면 입주자 대표 회장 입장에서는 성관위원장 안 하니까 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근데 세법에서는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가 기준이지 주체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이 하는 그 출석과 기타 수당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가끔 사람을 기준으로 대입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세무서나 기관은 그거에 대해서 개념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얘가 누구의 부인이고 누구의 뭔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회의나 선관위원, 엄밀히 말하면 선관위원이에요. 까지 이분들이 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주재 대표에서 싫어하시는데 최근에 회계 감사하시는 감사의 이번 컨셉은 오셨어요. 음료님 오셨어요. 이제 컨셉은 회계 감사할 때 원천징수 이걸 신고하는지 안 하는지 입대리 이걸 보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선관위원까지 공문을 안 내리냐면 반발이 심하니까 일단 예로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면 이것도 하라고 하면 내려올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이왕 하는 거 대표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원천징수 신고하세요. 그게 제일 마음 편하겠죠? 그리고 이거 계산하는 것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하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하고 이분한테는 광고 나오죠. 3.3 원천징수가 3.3%. 아파트에는 이분들 예로 든 그 업종이 뭐 있을까요?